포토샵의 디자인 좀 잠깐 보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됐고, 하나 더 열어볼게요. 포트폴리오 싱글 봅시다. 싱글. 자, 지금 이 페이지는 테마를 만들기 위한 필수 페이지의 디자인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클릭했을 때 나올 상세 화면에 PSD가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로 클릭했을 때 나올 리스트 페이지도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인덱스 PSD가 있죠. 걔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포트폴리오의 인덱스 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HTML과 누가 가장 구조가 비슷하냐면 얘가 가장 구조가 비슷해요. 이게 인덱스 첫 페이지, 이게 위에 메뉴에서 얘를 클릭하면 나올 페이지입니다. 구조가 똑같으니까 얘는 금방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작업을 해볼게요. 포트폴리오의 인덱스라고 해서 그냥 포트폴리오 HTML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테마로 만들 거니까 나중에 이 페이지에서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모두 불러오되 최근 게시물 6개를 불러와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엔 이전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 링크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는 솔팅도 됩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모이게끔 솔팅까지 되는 버전, 요거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좀 전에 만든 인덱스 HTML을 그대로 세이브 엣지에서 포트폴리오 HTML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인덱스 지금 만드신 게 인덱스 HTML이니까 얘를 포트폴리오 HTML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이브 엣지에서 포트폴리오 HTML 만들게요. 자, 포트폴리오 HTML이라고 했으면 위에 부가적인 것만 몇 개 더 추가하면 얘가 완성돼요. 지금 디자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위에 솔팅 되는 부분, 얘랑 비교를 했을 때 기존에는 없던 녀석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이거 추가하자고요. 얘를 보면 all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와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 프린트의 모양을 잘 보세요. 이 프린트의 모양이 아까 UI 엘리먼트에서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UI 엘리먼트에서 링크 세컨더리의 링크로 만들었던 얘하고 스타일이 똑같다고요.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명을,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작성을 해볼게요. 요 부분 지금 내용의 구분선이 있는데, 이 내용의 구분선이 지금 어디에도 있냐면 요거가 아까 푸터에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HR은 지금 하나뿐이 안 쓰니까 별도로 클래스명을 안 줘도 되겠고요. 저거의 스타일은 잡아줄게요. 리스트 다음에 얘가 있으래요. 제목 바꾸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CM에 여기가 포트폴리오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가 큰 제목, 여기가 이 컨텐츠 제목이라고 해서 네이밍을 해주고, 이 네이밍대로 테마 만들 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에 포트폴리오라고 타이틀을 넣어주시고 아래 내려봅니다. 자, 내부까지는 똑같고 지금 이 포트폴리오 페이지에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솔팅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만. 자, 그러면 솔팅이 되게 하려면 완료 버전 잠깐 볼게요. 완료 버전 지웠구나. 얘를 클릭을 하면 디자인 다시 한번 봅니다. 요걸 클릭하면, O를 클릭하면 밑에 얘들이 다 나오고, 또 누굴 클릭하면, 프린트를 클릭하면 여기에서 프린트만 나오게끔 해야 된다고요. 자, 얘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쓸 라이브러리가 어떤 구조를 요구하는지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작성을 해볼게요. 이 솔팅 되는 거 우리가 뭘 쓸 거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제가 라이브러리를 뭘 알려드렸었냐면 mix it up 이라는 걸 알려드렸었어요. 이거 말고 요번에는 아이소토프라는 라이브러리를 써볼까 합니다. 사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이소토프 구글해서 사이트 들어가 보시죠. 제가 아이소토프를 소개하는 이유는 얘가 믹시럽하고 다르게 뭐가 되냐면 다중 필터가 돼요. 아이소토프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자, 필터와 솔트,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믹시럽이라 한 거랑 다를 게 없는데 위에서 레이아웃으로 가볼게요. 레이아웃 필터링 보자. 필터링 들어가 볼게요.
자, 필터링을 보면 지금 필터가 위에 있고 아래도 있어요. 아래도 있는 거 보면 얘가 모양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네, 밑에 콤비네이션 필터 볼게요. 아이소토프가 이게 잘 돼 있어요. 콤비네이션의 필터를 보면 여기 지금 모두 다 돼 있고 사이즈가 다른 거, 이거 레드라고 하면 레드만, 여기에서 모만, 스몰만, 여기에서 와이드만, 이런 식으로 다중으로 필터를 걸 수 있다고요. 이 아이소토프의 장점은 여기에서 라운드만 또는 스퀘어만 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솔팅을 걸 수 있는 게 지금 이 아이소토프입니다. 그래서 얘를 써볼까 해요. 자, 얘를 쓰려면 HTML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뒤로 가서 사용법을 보고 올게요. 자, 지금 보면 첫 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자, 위에 뭐랍니까? 둘 중에 하나 5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불러오든 이걸 불러오든 불러오라고 되어 있고, 그럼 불러오죠? 카피. 아이소토프의 패키지 min.js를 카피해서 아이소토프의 라이브를 쓸 준비를 하자고요. 복사. 예, 복사하셨으면 로드를 하죠. 자, 이 아이소토프라는 저 라이브러리를 어디에다가, 여기 main.js 바로 위에다가 불러올게요. 자, 일단 넣겠습니다. 아까 폰터썸 라이브러리 있고 main.js 위에다가 지금 불러오는 패키지의 min.js를 로드를 하십니다. 아이소토프 로드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필터링은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볼게요. 그냥 이걸 리스트로 하시면 안 돼요. 얘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만 필터링이 걸린다고요. 내려와 보면, 자, 그 다음에 사용은 어떻게 하래? 로드를 한 다음에 필터링 될 수 있는 것들은 클래스명, 이 클래스명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고, 구조는 어쨌든 여기 안에 리스트로 들어와라, 우리는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필터링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열어볼게요. HTML에서 얘는 지금 HTML에서 셀렉터를 구현하고 하라는 방법도 있지만 우린 이 방법 말고 jQuery나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할 거라고요. 버튼의 사용법이 여기 없네. HTML 좀 다시 볼게요. 필터 여긴 그냥 구조하고 나오라는 거고, CSS, jQuery, initialize in HTML 이거 말고 필터링 볼게요. 여기서 필터링을 보면 되겠다. 넥스트에서 필터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필터링 하면 이렇게 필터를 만들려면 우린 필터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필터가 이렇게 all과 print와 웹사이트로 필터의 버튼이 있어야 돼요. 내려보면 HTML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select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HTML 구조를 여기 위에 필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저거 코드펜으로 들어가 봐야 나오는 건가? 여기 있군요. 자, UI에 보면 얘들 묶어주는 거 있고, 버튼에다가 데이터 필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얘가 버튼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찾으셨습니까? UI에 보면 버튼의 예시라고 해서 데이터 필터의 어트리뷰트 이 속성명을 쓰래요. 그대로 카피할 겁니다. 그대로 카피를 할게요. UI 부분에 필터링에서 하단 중반 부분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HTML로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에 내부 다음에 버튼들이 모여 있어야 되겠다고요. 그대로 가져왔고, 우리는 3개뿐이 없으니까 3개로 줄일게요. 이렇게 하고 all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린 뭐가 있습니까? 디자인을 보면 프린트와 웹사이트가 있어요. 프린트와 웹사이트라고 할게요. 프린트 웹사이트. 자, 앞에 대문자였지? 그러면 클래스명이 뒤에 이제 리스트 중에 클래스명이 프린트인 것만 보이는 거고, 뒤에 내용 중에 웹사이트라는 이름이 있는 클래스명이 얘만 있는 것들만 솔팅을 하는 거라고요. 이 구조를 그대로 파악해서 넣어줘야지 여기서 리스트로 돼 있으면 버튼이 먹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고 온 거예요. 여기에 버튼의 그룹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바꿔도 되겠어요. 이게 포트폴리오의 필터죠. 포트폴리오의
필터에 스라고 할게요. 포트폴리오 필터스라고 해서 버튼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이게 솔팅이 되려면 밑에 구조에서 얘들마다 동일한 클래스명이 우리는 curmd4라고 있는데, 그거 말고 얘의 역할은 컬럼 4개를 만들어주는 게 얘의 역할이지 이거한테다가 솔팅을 거시면 안 돼요. 이 이름 말고 별도의 이름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할게요. 얘가 솔팅이 되는 거니까 지금 아까 아이소토프에 가보면 이 리스트의 클래스명의 기본값이 뭐냐면,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요. 기본값이 여기에서 믹스든 아이템이든 여러분 마음대로 이 클래스명은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템이라고 해볼 거예요. 아이템이라고 하되, 자, 아까 여기에서 이게 버튼으로 작동을 하려면 얘가 트랜지션, 메탈, 트랜지션, 여기에 알칼리, 메탈, 할로건, 난메탈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 얘들이 여기 메탈 그리고 메탈 아닌 거 이렇게 구분이 클래스명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얘가 솔팅이 되는 거라고요. 이 이름에 맞춰서 아까 버튼에 만들었던 거대로 여기에다 클래스명을 넣어줘야 되는 거라고요. 리스트에서 아까 우리가 클래스명을 뭐를 만들었습니까? 웹사이트와 뭐였지? 웹사이트와 프린트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적절히 섞자고요. 프린트, 웹사이트, 모바일도 우리 하나 더 만듭시다. 모바일의 디자인 또는 웹사이트는 여기에다 하겠다고요. 모바일.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이 요소들한테 공통적인 클래스명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명이 프린트, 모바일, 웹사이트 섞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얘를 클릭할 때 여기에서 섞이는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이템이라고 하고 프린트, 어떤 건 아이템이라고 하고 웹사이트, 어떤 건 아이템하고 모바일, 이런 식으로 섞어주세요. 그래야 모바일만 또는 웹사이트만 나오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만드시는 포트폴리오가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정리가 되면 사용자한테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그것만 보일 수 있게 하는 구조가 요 구조라고요. 그래서 웹사이트와 모바일과 프린트를 적절하게 마음대로 섞어 주십니다. 됐어요?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믹시럽이 이 아이소토프가 돌아간답니까? 우리는 지금 jQuery가 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jQuery에다가 얘를 돌려보자고요. 돌리려면 버튼이 있고 그리고 얘가 있는데 누구한테다가 선택자를 하고 아이소토프라는 라이브러리를 돌려야 되는지를 매뉴얼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요. 확인을 해볼게요. 다시 사이트에 가봅시다. 셀렉터는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jQuery에서 셀렉터는 아이소토프에 이거는 됐고, 펑션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볼게요. 다시 뒤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initial getting started도 다시 가볼게요. getting started 거기에서 initialize with jQuery, 우린 jQuery를 지금 쓸 거니까 jQuery의 방식의 사용법을 보죠. 클릭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여기 아이템 셀렉터에서 그리드 아이템 또는 여기 감싸고 있는 부모, 아까 리스트 하나하나의 부모가 누구였습니까? 아까 HTML을 보면 얘들 리스트를 감싸고 있는 게 그리드니까 우린 누구예요? 리스트를 감싸고 있는 게 latest portfolio라고요. 얘한테다가 뭘 돌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스크립트로 가보면 아이소토프하고 이렇게 쓰면 된답니다. 카피. initialize with jQuery 부분의 코드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얘와 연결되어 있는 JS에 가서, 연결되어 있는 JS가 main.js죠. main.js에 가서 작성을 해볼게요. 아까 common element에 form 있는 거 밑에다가 포트폴리오의 필터 기능을 여기에다가 넣는다 라고 할게요.
자, 테마 작업을 할 때에 지금 모든 페이지에서 이 main.js를 불러올 거고 main.js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얘한테다가 어디 갔어?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트의 부모인 누구 latest 포트폴리오에다가 돌린다라고 하니까 클래스명을 이렇게 쓰면 되고 우리 그 안에 하나하나에는 뭘 써왔습니까?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명을 넣었으니까 아이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레이아웃은 뭐 세로 줄도 맞춰라 라는 거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도 누굴 열면 포트폴리오 HTML을 열면 필터링이 될 거라고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필터가 되는지 보자고요. 포트폴리오 HTML을 보시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볼게요. 그러면 위에 프린트 웹사이트 모바일이 있는데 잠깐만요. 콘솔 좀 봅시다. 필터링이 콘솔에 에러도 없는데 뭐가 틀렸나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필터의 모양새로 와 있는데 믹시럽은 그냥 이렇게만 하면 작동을 했는데 지금 이 아이소토프의 경우에는 버튼 얘들 안에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해서 얘가 있어야지만 작동을 하네요. 요거를 지금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치 설명드릴게요. 아까 홈에서 여기 Getting Started를 보고 있고 Getting Started에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필터링 있고요. 필터링 들어가서 사용법을 보니까 맨 처음에 이 버튼을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버튼을 만들고 얘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는군요. 밑에 보시면 버튼의 그룹에 클릭을 하면 버튼의 그룹이 누굽니까? 얘를 다 감싸고 있는 부모입니다. 여기 부모 이 버튼의 그룹을 클릭을 하면 이라고 되어 있을 때에 지금 얘가 버튼을 클릭하면 이라고 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 안에 버튼을 클릭하면 하려고 하면은 버튼이 여기다 안 써도 돼요. 일단은 그대로 카피를 해서 써볼게요. 아까 변수로 우리가 잡아준 게 있으니까 그대로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main.js에서 얘가 변수로 잡혀 있어야 그리드라는 변수로 잡혀 있어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저는 버튼에다가 아까 버튼의 그룹이라는 걸 지웠으니까 걔를 볼게요. 일단은 매뉴얼을 카피를 하겠습니다. 매뉴얼에 있는 코드를 카피를 해서 가져올게요. 선택자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main.js로 왔고요. 우리는 필터 안에 버튼의 그룹이 없어요. 아까 제가 지웠거든. 위로 올라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포트폴리오의 필터스라고 했어요. 클래스명 포트폴리오의 필터스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바꿀게요. 요거 안에 누구 버튼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엔 안 바꿔도 되겠네. 여기에 포트폴리오의 필터스에 on 이벤트 중에 클릭 이벤트가 생기면 그 버튼에다가 할 일에서 클릭한 버튼에 데이터 필드의 값을 가져와서 필터의 value라는 거에다 담고 그걸 어디에다가 아까 위에서 변수 정한 그리드에다가 이 필터를 보여줘 라고 해서 돌려줘야지만 작동한다고요. 저장했고요. 다시 한번 화면 좀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침했고요. 프린트 웹 모바일 해서 솔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팅이 지금 여기 위에 거는 안 되고 이거 그대로 아까 인덱스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건 지우면 되니까 화면과 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십시오. 두 줄. 자, 아이소토프를 이용해서 솔팅되는 포트폴리오 페이지 보고 있어요. HTML 태그 2군데 정도만 수정하면 포트폴리오 HTML 페이지가 완료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latest 포트폴리오는 누굽니까? 리스트를 다 감싸고 있는 부모인 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예요? 위에 버튼들의 부모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어떻게 바꿔도 돼요? 여기에 버튼이라고 하고 그러면 얘가 필요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바꿔도 똑같습니다. 화면 볼게요. 핑핑핑 해서 똑같이 솔팅이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요. 우린 늘 이걸 줄여서 써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었다고요. 버튼이 여기에 들어오는 구조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더 익숙하니까 익숙한 걸로 바꿀게요. 이렇게. HTML을 보면 지금 디자인에서는 뭐가 없냐면 위에 I am 해서 아까 슬로건 있던 타이틀이 없어요. 리스트 위에 3개는 지워야 되겠습니다. HTML에 가서 지우시죠. 포트폴리오에 가서 첫 번째 3개 얘들은 솔팅이 되면 안 된다고요. 지울게요. 첫 번째 3개 리스트 3개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아까 인덱스에서 카피해 온 거였으니까 걔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자, 이 페이지만 있는 게 더 있죠. 위아래 이전 프로젝트와 다음 프로젝트 얘가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페이지 네이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현을 해야 되겠어요. div 안에 링크 2개 있으면 되니까 이 링크가 우리가 아까 UI 엘리먼트에서 만들었던 거랑 똑같은 모양새죠? 자, 그러면 아까 위에 얘들도 UI 엘리먼트에서 만든 거랑 똑같은 모양새로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UI 엘리먼트에서 버튼들의 스타일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얘가 프라이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무슨 스타일로 하면 돼요? 세컨더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컨더리 버튼에 클래스명 만들었던 걸 버튼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지요. HTML에 가볼게요. 아까 세컨더리라고 쓰고 그리고 btn이라고 하면 동일한 효과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넣어줘요? 위에 얘들 버튼한테다가 클래스명으로 넣어준다고요. 클래스명까지 카피를 해와야지. 클래스명 이렇게 해서 세컨더리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아까 공통으로 잡은 CSS가 그대로 나오겠죠. 넣어주십시오. 됐습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면 버튼들의 모양은 우리가 잡았던 거랑 똑같이 즉 마우스 올렸을 때 효과와 눌렀을 때의 효과들 다 우리가 만들었던 걸로 되어 있다고요. 확인되셨습니까? 이렇게 미리 잡아놓은 HTML과 CSS의 클래스명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밑에 봅시다. 밑에 메인에서 리스트 다음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화면을 확인해 보면 아까 이전 다음에 링크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모양새예요. 근데 얘는 클릭하면 페이지가 바뀌는 거니까 이건 링크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div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링크 2개 작성을 해볼게요. 컨테이너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포트폴리오 레이스티스 다음에다가 해볼게요. 포트폴리오의 내비게이션이라는 클래스명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다가 하면 되겠네. 여기에다가 프로젝트의 p 태그 안에다가 a 태그 2개 있으면 되는 거니까 p 태그 안에다가 포트폴리오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 링크 2개 하겠다고요. 그리고 얘가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세컨더리죠. 세컨더리 해서 아까 만들었던 게 그대로 활용되게 하시고 이전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 previous 프로젝트,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링크 2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게 포트폴리오 페이지입니다. 하단은 똑같죠. 우리가 메인에서 잡았던 부터와 똑같으니까 아까 링크 요 소셜 링크를 생략했구나. 포트폴리오 페이지 이렇게 되셨습니까? 푸터에서 아까 들어간 게 있네요. 소셜 리스트가 없었어요. 아까 링크 어디 있는 거니 근데? 구분선 위에 트위터, 페이스북, 드리블에 링크가 있었네요. 국내는 드리블보다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니까 인스타그램의 아이콘이 나오게 할게요. HR 위에다가 리스트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은 소셜 링크 안에 3개 안에 a 태그 할게요. 그래서 a 태그 안에다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링크로 갈 수 있게끔 작성을 하지요. 폰터썸에 가서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아이콘을 어떻게 써야 될까 보고 오죠. 모양만 있는 걸 쓰실 거예요. a 태그에다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이
아이콘이 있게 하는 컨셉입니다. 그대로 카피해서 페이스북은 트위터 대신 페이스북만 있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찾아봐야 되겠네요. 인스타그램의 아이콘은 얘 쓰겠습니다. 요거.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아까 그러면 누구한테 안 넣어줬습니까? 인덱스 HTML에도 얘는 있었어야지. 인덱스 HTML에도 부터 HR 위에다가 얘를 만들어 주실게요. 이렇게 해서 HR 위에 리스트가 있게끔 작성해 주십니다. 아까 빼먹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페이지까지 HTML을 원료로 했고요. CSS는 UI 엘리먼트에서 잡아놨던 CSS나 특별한 기능들, 아까 폼을 클릭했을 때 활성화되는 거나 필터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모두 구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폼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전송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폼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위에 일단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어디서 만든 거랑 똑같으냐면 푸터에서 만들었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Let's get in touch에서 연락해 주세요 라고 하고 연락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내용은 푸터에 있던 부분이랑 똑같으니까 푸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 와서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내용의 구분선이 더블로 되어 있군요. 확인해서 넣도록 하지요. 푸터 부분, 포트폴리오에 푸터든 어디에 푸터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푸터에 우리가 뭐라고 쓴 게 있어요? 니드와 쿼트에서 하고 연락처 있고 이메일 있고 소셜 링크 있었던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겠다고요. 푸터에 있던 내용 그대로 카피할 때 쿼트와 카피라이트 부분까지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드러내는 식으로 맞추죠. 포트폴리오 HTML에 있던 푸터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다가 컨택에다가 넣어 볼게요. 컨택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 지금 페이지와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포토샵을 보고 할게요. 자, 포토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지금 위에 제목은 뭡니까? 포토샵에서는 뭐로 되어 있죠? Let's get in touch. copy. need a quote 부분이 Let's get in touch로 바뀌시고 그 다음에 narrowp의 내용이 뭡니까? You can 어쩌고 해서 내용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목과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군요. 전화번호와 이메일 부분 아까 있던 게 있죠. 그거를 그대로 위로 옮길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소셜의 링크가 있어요. 소셜의 링크 그대로 위로 올릴게요. 소셜의 링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내용의 구분선이 있고 니드와 쿼트 있대요. HR을 만들 때 아까 두 개의 선을 만드는 건 포트폴리오 싱글에서 우리가 쓰지 않았습니까? 포트폴리오 싱글에서 HR 더블 HR이라고 썼었죠. 그걸 그대로 카피해 올게요. 이렇게 더블 HR이라고 해서 두 개의 선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need a quote 제목과 패러그래프가 있어요. need a quote 카피가 덜 됐네. 다시 볼게요. 제목
설명 포토샵에서 카피해서 넣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셨으면 다른 내용들은 필요 없는 건 좀 버리고 볼게요. 자, 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름을 좀 바꿀게요. 여기가 지금 다 내용은 섀도우 안에 있는 상태고, 지금 두 개 정도로 나뉘어 있어요. 포토샵을 보면 지금 위에 파트와 아래 파트 이렇게 크게 나누면 세 파트로 나눌 수,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목 설명 여기까지는 됐고, HR 그리고 니더 커트까지 되어 있는데 네이밍을 좀 바꿀게요. 위에 특별히 얘한테다가 뭐 클래스명을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컨택의 타이틀이라고 하고, 컨택의 쿼트라고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폼을 작성을 할 겁니다.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컨택의 타이틀, 컨택의 쿼트 견적, 제목 설명 폼이 여기에 와도 무리 없겠네요. 두 개로 나눕시다. 폼 메서드나 그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드프레스에서 얘를 구현을 할 때에 플러그인을 좀 활용을 할 거고요. 플러그인이 여기에 뿌려지는 식으로 나중에 테마 작업을 할 거니까 액션이나 메서드는 거기에서 더 정확하게 들어올 거고, 우리는 간단하게 안에 스타일은 우리 스타일대로 나오게 해야 되니까 라벨 인풋 돼서 스타일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I 엘리먼트에서 우리가 작성한 게 있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카피를 해올 거예요. UI 엘리먼트에 가시죠. 폼 작성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필드 셋부터 해서 밑에 까지 다 돼 있는 게 있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카피해 오시죠. UI 엘리먼트에서 폼 안에 있던 내용을 모두 카피해서 오시겠습니다. UI 엘리먼트의 폼 안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컨택으로 오실게요. 컨택 안에다가 넣어 주십시오. 자, 뎁스가 안 맞네. 한 칸 더 땡길게요. 자, 이렇게 해서 폼 안에 필드 셋해서 라벨 인풋을 우리가 연결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 하려고. 됐습니까? 레전드나 이런 건 어차피 가리라고 되어 있는 상태니까 신경 쓰실 거 없고, 예, 라벨과 인풋 내용을 포토샵에 맞춰서 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를 요구합니까? 지금 의뢰하는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어요. full name, copy. full name copy. 여기 이 라벨을 클릭했을 때 인풋이 활성화 되어야 되니까 얘가 쌍으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 의뢰한 사람의 name 뭐라고 해야 될까? 클라이언트 하자. 클라이언트 name.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가 있어야 얘와 얘가 매치가 되겠습니까? id가 있어야지. id 넣을게요. 어트리뷰트의 위계에서 id가 어디 자리에 오더라? 잠깐만 확인 좀 해볼까요? 자, 지금 키워드로 HTML 컨벤션의 다음이라고 해서 다음의 웹표준을 다루다라고 들어와 있고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왔고, 여기에서 HTML 컨벤션을 보고 있습니다. HTML 컨벤션에서 제일 거의 하단쯤 정도에 보면 어트리뷰트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얘를 반영을 해서 지금 써보려고요. 지금 우리 폼에 뭐가 있습니까? 클래스명도 있고 네임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타 어트리뷰트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플레이스 홀더 같은 것도 있다고요. id는 그 위치에서 어디에 적을 합니까? id는 name과 클래스 앞에 적을 해요. 그죠? name과 클래스 앞에 있는 게 낫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적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클래스명이 있는데, 기타 텍스트도 있는데 클래스명 앞에다가 잠깐만 타입도 있던가? 타입이
타입이 있네요. 그러면 타입과 클래스명 사이에 아이디가 있다라고 하니까 요 사이에 넣을게요. 타입과 클래스명 사이에다가 넣는 걸로. 타입과 클래스명 사이 여기에다가 아이디를 넣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네임이라고 똑같이 매치가 되어 있어야 얘를 클릭해도 얘가 활성화가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밑에도 봅시다. 자, 지금 이게 이름을 입력하는 거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메일 입력하는 것도 얘랑 똑같은 형식이죠.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도 전화번호가 잠깐만 끝에 있나 왼쪽에 있나 그런 건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러면 다 이 세 개는 다 동일한 컨셉이니까 지금 우리가 잡았던 여기 누머릭이 지금 누머릭은 저 밑에 있겠구나. 잠깐만 볼까요?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누머릭이 여기 있겠군요. 여기 끝에 나오게 하겠어요. 그죠? 그거는 얘를 그러면 복사를 하면 되겠고 지금 이 위에 세 개는 똑같은 형식이니까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해서 카피를 하고 안에 내용은 그 다음에 뭘 묻고 있죠? 애드레스, 이메일 애드레스를 묻고 있어요. 플레인 텍스트에서도 여기는 위에는 유어 네임이라고 합시다. 유어 네임. 이메일 애드레스. 텍스트가 바뀌어야지. 그냥 하시면 이메일 형식으로 안 들어와도 그냥 전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바꾸고 여기에 클라이언트 네임도 클라이언트의 이메일 아이디도 그랑 매치돼서 바꿔 주십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매치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뭘 묻나 볼까요? 폰 넘버를 묻는군요. 폰 넘버 전화번호 그러면 여기에 폰 자, 폰 넘버에는 그냥 텍스트로 할 거고요. 이것도 우리가 워드프레스의 폼을 이용해서 워드프레스의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할 거니까 거기서 타입을 지정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냥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바꿀 거예요. 폰 넘버를 바꾸요. 플레이스 홀더 글씨 바꿔주시고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폰 넘버 다음에는 뭐를 요청하나 볼까요? 고르네요. 여기에서 웹 디자인을 의뢰하는 건지 모바일 디자인을 의뢰하는 건지 일반적인 상업 디자인을 의뢰하는 건지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지정했던 항목들이 여기에 나오면 되겠어요. 그럼 프로젝트 타입 셀렉트 메뉴로 했었던 거니까 셀렉트 메뉴로 우리가 밑에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드롭다운이라고 해서 만든 게 있으니까 걔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밑으로 옮길 거니까 일단 지금은 지울게요. 자, 드롭다운이 아니라 여기서 뭘 고르라고 하는 겁니까? 포토샵을 보면 프로젝트 타입을 고르라고 하고 있으니까 프로젝트 타입 입력할게요. 프로젝트의 타입 얘를 클릭하면 얘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도 프로젝트의 타입이라고 해서 아이디랑 매치를 이렇게 해주시고 네임은 이게 등록되면 여기에다가 프로젝트의 네임으로 들어갈 건데 네임도 지금 생략할 겁니다. 지금 다 네임 위에 정확하게 안 적어줬어요. 왜냐하면 워드프레스의 플러그인에서 네임을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긴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고르는 것 중에서는 얘가 모바일을 의뢰하는 건지 모바일의 디자인을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의뢰하는 건지 모바일인지 일반적인 프린트물의 디자인을 의뢰하는 건지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고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한다면 밸류에 데이터베이스의 밸류에 이 사람이 웹, 이 사람이 모바일, 이 사람이 프린트를 요구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값이 넘어가야 되니까 밸류가 있어야 돼요. 자, 포토샵에서 그 다음에 뭐를 요구합니까? 텍스트 필드네요. 그 다음에 버젯 있어요. 자, 텍스트 필드
프로젝트의 description 해서 텍스트 에리어를 만든답니다. 이거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 여기가 뭐라고? 프로젝트의 description. 프로젝트의 설명 그럼 여기도 프로젝트의 DESC description ID 매치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컬럼이라고 하면 가로로 30글자를 만들 수 있는 세로로 10글자가 나올 수 있는 기본 텍스트 에리어가 만들어지겠다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상 버젯이 있죠. 예상 버젯은 아까 이 UI 엘리먼트에서 누멀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카피해 오시면 되겠어요. UI 엘리먼트에서 아까 제가 지우지 않았습니까? UI 엘리먼트에서 누멀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 사용자가 숫자만 입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숫자가 오른쪽에 나오는 걸 우리가 미리 CSS를 잡아놨으니까 얘를 쓰자고요. 컨택에 다시 맨 밑에 라벨인풋에서 예상 버젯, 어베일러블 버젯 카피해 올게요. 그럼 여기도 버젯 ID 버젯 자 이렇게 해서 됐고 맨 밑에 이제 전송 버튼이 있죠. 전송 버튼은 폼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give me a quote라는 부분이 우리가 UI 엘리먼트에서 잡았던 프라이머리의 버튼의 스타일과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걔를 활용을 하죠. UI 엘리먼트의 HTML에 가서 누구랑 똑같다고 버튼 중에 프라이머리 btn이랑 똑같다라고 하니까 얘를 카피를 해서 그게 어디 있어야 돼? 폼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필드 세트 바깥쪽에 폼 안쪽에 여기에다가 만드는데 그게 지금 가운데 있나 어디에 있나 이 요소의 가운데 있네요. 가운데 있기 좋게 하려면 얘가 패러그래프든 div든 블록 요소 안에 버튼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여기에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하면 얘를 가운데 놓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give me a quote 라는 글씨 카피해 오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택의 HTML을 완성을 했습니다. 됐으면 about page 볼게요. about PSD를 봅시다. 컨택 페이지는 끝났고 about 볼게요. 자 about은 정말 할 거 없습니다. about을 보면 위에 헤더, 푸터는 인덱스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안에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타이틀, 패러그래프, HR 그리고 여기에 링크 하나 있네요. 그대로 작성하죠. 자, 누구를 카피하는 게 편할 것 같냐면 인덱스를 카피해서 만드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인덱스 HTML을 열고 save as 해서 about HTML로 하실게요. about HTML 인덱스를 그대로 save as 해서 about으로 했고 타이틀 about 해서 미니멀 포트폴리오 theme 이라고 사이트의 제목 그 다음에 이 컨텐츠의 제목 그래서 about을 넣어주세요. 자, about 넣어주셨으면 아래로 내려와 볼까요? 헤더에는 제목 지금 다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컨텐트 부분에 보면 여기 섀도우가 있으니까 컨테이너 옆에다가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놨던 섀도우를 넣지요. about입니다. 그 안에 내용들은 모두 지우고 얘로 다 교체를 합시다. 컨테이너 안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지우시고 지워 이렇게 지우고 푸터는 바꿀 거 없죠? 니더 커트에서 푸터는 바꾸실 거 없고 예 스타일입니다. 내용 볼게요. 자 제목 설명 그리고 패러그래프 좀 강조의 의미가 있는 패러그래프가 하나 있고 링크가 있습니다. 제목 이 제목은 지금 누구랑 동급이냐면 얘랑 동급이에요. 니더 커트랑 동급이니까 니더 커트의 제목을 그대로 카피해 와서 위에다 넣지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위계로 설정을 해주시고 제목만 바꾸면 되겠지. about me 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가 두 개가 들어오고 있네요. 패러그래프 있고, 그 다음에 HR이 더블로 나오죠. HR이 클래스명이 더블의 HR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강조의 의미가 있나봐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라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내용은 넣어주면 되겠고요. rate, start, at 해서 나온 부분도 스타일이 다르네. 걔도 그러면 rate라고 해서 스타일 다르게 나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태그 안에 링크가 있어요. p태그의 위에 마진을 주기 편하게 하려면 얘한테도 클래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링크로 가는 거니까 포트폴리오 가는 링크를 우리가 꽤 많이 만들었는데 이전에 앞에 썼던 거랑 엉키겠는걸. about에서의 포트폴리오 링크라고 하자. 포트폴리오 링크. 그럼 헷갈리지 않겠지? 네. 자, 이렇게 해서 about 페이지의 구조는 이제 안에 내용만 다 카피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 참조해서 안에 내용 넣겠습니다. 넣어주시고, 그 와중에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It's all there 라는 부분이 색깔이 다르니까 걔는 EM으로 묶을게요. 이렇게 패러그래프 두 개의 내용 넣어주시고, WHR 하이라이트 rate CMY 링크죠. 프라이머리의 버튼의 링크니까 링크 프라이머리 링크 했던 거 UI 엘리먼트에서 했던 거 카피해 오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about 페이지 HTML도 완료했습니다. 인덱스 HTML을 열어주시고 얘 CSS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CSS는 CSS 폴더의 메인 CSS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놨어요. CSS 폴더에 가보면 메인 CSS를 만든 적이 없네요. 만들죠. 메인 CSS를 만들어 주십니다. CSS 폴더 안에 메인 CSS를 만들었고, 메인 CSS에서는 우리가 위계나 그런 것들은 커먼 CSS에 이미 다 작성을 했었기 때문에 걔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요. 페이지별로 CSS를 잡을 거니까 주석을 좀 달지요. 그래서 첫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와 포트폴리오 페이지와 포트폴리오 싱글 페이지와 about 페이지. about 페이지는 뭐 특별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컨택 또 뭐 있나? about 컨택 포트폴리오 싱글. 네, 그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인 CSS를 이제 작성을 해보려 합니다.